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어제 새벽 제주 시내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주인인 80대 할아버지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제주 시내 한 아파트. 화재가 난 6층 방안은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고 가재 도구들도 대부분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건 어제 새벽 1시 50분쯤. 새벽에 귀가하던 아파트 주민이 창문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주인인 81살 전모 할아버지는 1층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집에 혼자 있던 할아버지는 베란다로 나와 이곳 창문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 사는데 한두 번밖에 못 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 몇 번 못 봤는데 가끔 문 열고 계시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전 할아버지는 지난해 말부터 요금을 못 내 전기와 가스가 끊기고 최근에는 살던 집도 경매에 넘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이 침대 밑에 둔 가스버너에서 시작됐고 화재가 크지 않아 집 밖으로 탈출이 가능했던 점으로 미뤄 스스로 불을 지르고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이나 주변 인물로 조사를 확대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해 우리 국민 40% 이상이 난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19살 이상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4%가 취업 등 다른 의도로 들어온 것이어서 난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86%가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제한적 수용이나 무조건적인 수용 거부 입장을 보였는데 반대 이유로는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바다의 환경과 생태 변화를 추적하고 보전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연산호는 흔히 바다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서귀포 문섬을 비롯한 제주 남쪽 연안에 주로 서식하는 연산호가 제주항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앞바다, 물속 테트라포드에 붙어있는 분홍색 생물들이 보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자 제주 바다의 터줏대감인 자리돔과 큰 수지 맨드라미가 눈에 띕니다. 옆으로는 원색의 산호터널이 펼쳐집니다. 환경부 보호종인 진안둔총 산호가 물결 따라 춤을 추고 전갱이 떼가 산호꽃밭을 헤집고 다닙니다. 깊은 수심에는 키가 1m에 가까운 가시 수지 맨드라미가 맵시를 뽐냅니다. 다른 산호는 촉수인 폴립을 활짝 펼치고 플랑크톤과 유기물로 배를 채웁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산호는 약 10여 종. 수온 상승으로 연산호 서식지가 서귀포 앞바다에서 제주 북쪽 연안까지 확대되더니 제주항 수질이 개선되면서 이곳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정착해서 살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이 항구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생물들한테.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썰물 때는 방파제 주변에서 육안으로 산호를 볼 수 있어 낚시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또 낚시의 맛도 있지만 또 산호의 아름다운 모습도 함께 보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주항에 산호가 번식하는 정확한 원인은 심층 연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해양환경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나온 의견을 반영해 도청 조직을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확대 개편하고 공무원 정원을 240여 명 늘리는 조직 개편안을 어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도와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에 따라 도의회의 민원 홍보 담당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개회되는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말쯤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제주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수기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이달 말 영리병원에 대한 토론회를 2차례 열고 공론조사와 수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오는 9월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사업자인 JCC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모기업의 투자 확약서 등 자본검증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이달 안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과 오라 관광단지 추진 여부가 올해 안에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매년 10% 안팎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는데요. 지역에서는 마땅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는 게 편견이자 단골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의무화되면서 직접 인재 양성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원주 MBC 윤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개발원. 30여 명의 대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나와 강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와 포상관광, 전시, 박람회 등 마이스 산업에 대한 실무자의 생생한 특강을 듣고 나라별, 연령별 수요에 맞춰 어떤 코스를 짜볼까 토론도 벌입니다.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 와셔서 강의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책으로서의 지식과는 다른 현장 실무로서의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관광공사가 오픈 캠퍼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내 15개 대학과 협력해 지역 대학생들이 관광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오픈 캠퍼스 참여와 지역 인재 채용이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공사 취업의 꿈을 키우고 진로를 준비하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픈 캠퍼스 금년도 운영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18%를 시작으로 2022년 30%까지 높아지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 꼼수를 부리기보다 인재 양성에 팔을 걷어붙인 기관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경상북도 울릉 주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인 울릉공항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공항 완공 시점도 빨라야 2024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 MBC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울릉도 사동 앞바다입니다. 당초 계획은 이곳에 우뚝 솟아있는 가두봉을 깎아내 바다 매립용 암석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암석 강도가 기준에 못 미쳐 사용할 수 없게 돼 육지에서 돌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비가 갑자기 500억 원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울릉공항 사업비 적정성 검토 재조사를 주문했고 재조사는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려 울릉공항 연내 착공이 어려워진 겁니다. 저희들은 울릉공항 건설이 주민수건 사업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림돌은 포항 울릉광 하늘 구간은 현재 국방부의 공군 비행 연습 구간이어서 국방부와 협의 없이는 민간 항공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포항 울릉 간 직선 항로 합의가 안 되면 유류비 부담이 늘어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와의 항로 사용 합의는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고 다만 울릉공항 완공 시점이 당초 2023년에서 1, 2년가량 지연될 수 있지만 공항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재배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고 항로에 대해서 해군하고 공군하고 항로 결정을 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주민 불편 해소와 울릉관광 활성화는 물론 포항 울릉 간 항로 개설을 통해 포항공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도 울릉공항 조기 완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귀포시 예래동의 한 해안도로에서 54살 정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차 안에 있던 정 씨 등 2명은 모두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엔진오일 경고 등에 불이 들어왔다는 정 씨의 말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가 유료화됩니다. 제주도는 도청과 시청 그리고 산하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유료화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요금은 킬로와트당 313원으로 내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174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관공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470여 기입니다. 제주시 동문시장 부근에 주차장이 확충됐습니다. 제주시는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동문시장 남수각의 공영주차장을 2층으로 복층화하고 오늘부터 정상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규모는 38면에서 95면으로 2.5배 늘어 하루 평균 950여 대가 이용할 것으로 제주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6개월 동안 제주를 찾은 내 외국인 관광객은 705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656만 명으로 0.4% 늘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 단체 크루즈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49만 명으로 39% 급감했습니다. 도내 관광산업의 신규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평균 연봉도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관광산업 종사자 수는 모두 4만 4천 명으로 이 가운데 신규 고용된 인원은 908명, 2년 전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제주 관광산업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은 1,680만 원으로 건설업 종사자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주 지역 다중채무자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2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제주 지역 채무자 비중은 63%로 전국 수준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대출기관 6곳 이상의 다중채무자는 4.2%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보다 높았으며 5년 미만 단기대출 비중도 61%로 높았습니다. 제주도는 월동채소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채소류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생산조정 직접직불제 사업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년도에 월동채소를 경작했던 농지에 콩이나 보리, 1년생 약용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농지로 1헥타르에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금은 지난 2012년 이후 3,100여 헥타르에 12억 5천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